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021년 핫할 인물 또 두 분이 있습니다. 여권 후보 투탑이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또 이재명 경기도 지사. 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터에 엄중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엄중하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어서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된다. 올해 벽두부터 참 말들이 많아요. 이낙연 대표 뭐 회심의 카드를 좀 꺼내 들었는데 사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반응이 참 이거 뭐야? 먹미? 여당 지지층 상당히 역풍이 불었고 또 야당에서도 그렇게 좀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사면 카드. 야당은 어때요? 야당은 본인들이 주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네. 사면을 해주는 데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 아하. 그러니까 주도하지 못하는 바에는 그냥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라는 것과 사면을 해줍시다, 하지 맙시다 막 이렇게 싸우면 야권 분열이 일어나니 네. 그냥 언론적인 얘기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항상 좀 언론에 계속 얘기되는 게 결국 당대표는 사면의 권한이 없습니다. 사면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었냐 없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교감이 없었다고 하니까 없었다는 걸로 믿어야 되겠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는 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정권 하반기로 갈수록 네. 저도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이 사면이 생각보다 찬성이 저는 많을 줄 몰랐어요. 아하.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한 3대 7로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절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도 이 대통령 두 분이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갔을 때 나중에 가면 사면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의 것들이고 과거에 이제 야당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사면 이야기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절차가 끝난 이후로 그때 가서 판단합시다 이 정도로 했지 매몰차게 자른 적은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그런 짐작 속에서 본인 표현하면 관심법으로서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읽고 난 뒤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다 이렇게 저는 읽혀지는데요. 다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하. 프로세스가 너무 과하게 생략이 됐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 사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또는 여야 영수회담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야당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뭐 이 정도가 이렇게 숙성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 핵심 지지층들의 이렇게 저항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이 방송이 나가는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상고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기소 이후 3년 9개월간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사면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진행 과정이 아니고 확정된 상황이니까 사면이 가능한데 김준일 의원님, 예. 뭐 언론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새벽부터 이렇게 당 대표의 발언 같은 이 부분을 일단 이낙연 대표가 지난해 8월이었나요? 네. 9월에 취임을 하시고 뭐 많은 활동을 했는데 뭐 솔직히 아주 말씀을 드리면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뭐 좀 잘 안 된 것도 많았죠. 안 된 것도 여러 가지 뭐 본인 책임도 있고 네. 환경 책임도 있고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 속에서 그렇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보여준 게 없었다라고 했을 때 지지율은 계속 40%까지 갔던 지지율이 이제 16%까지 떨어지는 그런 뭔가를 이제 던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DJ가 본 그 뭐 통합, 화해 이런 것 쪽에 이제 방향을 잡은 건데 말씀하셨듯이 너무 맥락이 없어요. 뜬금이 없습니다. 아, 프로세스가 전혀 네, 없다. 뭐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지에 아하.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이 당선된 다음에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된 건데 아직 이제 뭐 당선이 되신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거가 너무 이제 좀
무리수였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찌됐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본인의 목소리를 이제 대선 주자로서 내기 시작했다. 어찌됐든 너무 사실은 당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제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끌려간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좀 약간 이제 뭐 제동을 걸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둘 긍정적 어떤 포인트도 있다라고 지금 짚어주셨네요. 저는 부정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이낙연 대표가요. 남의 당 부정적으로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조급했어요. 네, 지지율이 조급했다. 떨어지니까 존재감이 없어지고 하니까 축근 참모에 아주 정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의 그러한 건의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라고 했는데 거기 홀딱 넘어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아니 근데 들었고. 저는 궁금한 게 참모를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막 아이디어들 많이 냅니까? 많이 내요, 많이 대표나 이렇게 자기 모시는 매일매일 보고서 내고요. 참모가 내는 경우도 있고 당의 네. 공식적인 뭐 연구소 같은 데서 내는 경우가 있고. 그걸 보고 와 이거 좋다 이거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에 홀딱 아하.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저는 이 사면 이야기를 격리 중에 들었거든요. 네. 격리 기간이 열흘인데 아무리 내 몸이 괜찮다 그래도 하루도 안 깎아줍니다. 예. 중간에 사면 없이 다 채워서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2주 자가격리 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안 깎아줘요. 14일 그리고 무조건 다 채워서 나와야 꼬박 됩니다. 있었어요. 저는 14일 꼬박. 예, 그런데 국민을 기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직 이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면이라뇨.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열받더라고요. 그 어쨌든 이 발언 탓인지 이낙연 대표는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이후에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확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정말. 네. 생각보다 잘 버티더라고요. 덜 떨어졌다? 덜 떨어졌다라는 네. 것을 저는 뭐 보면서 개인적으로 사면에 반대합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사면이 사회적 이슈로서 저는 다시 등장하는 시기가 한번 올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끝나고 난 정치적 일정이 끝난 다음에는 이 통합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이낙연 대표가 버틴다면은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번에 확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 판이 깨질 수 있다.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이 대결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는 이미 흔히 하는 말 우리 저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저기 라이터 돌 팔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좀 더 정책적인 좀 이 진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박 부대변님과의 생각이 완전 정반대인데 네. 이재명 지사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전만 해도 됩니다. 본전만요. 어쨌든 자기는 주도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여권의 분열, 그 분열되는 것 지지율을 자기한테 끌어오면 되는 거죠. 네. 이낙연 대표는 지금 우리 부대변님께서는 잘 버티고 있다, 더 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끝났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 가가지고 이낙연 대표 정말 실수했어요, 큰일 났어요 막 이랬더니 와 친문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야 장성철이 옳은 말 할 때 듣네 라고 하면서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욕만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나게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친문인데 강한 대통령과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감정을 정말 상하게 했구나. 큰 거를 건드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 또 산토끼도 잡아야 된다. 지금 단계가 집토끼 잡는 시점인지 산토끼 그러니까 뭐 외연을 확장하는 시점인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확장성 측면에는 이재명 지사 유리한지 이낙연 대표 유리한지 또 제3의 인물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공자입니다. 중도 전공자인데요. 네. 늘 하는 말인데 중도라는 게 두 부류가 있어요. 네. 온건하게 중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부류가 있어요. 한 3-4%밖에 안 돼요. 네. 대표적으로 DJP 연대했을 때 JP를 따라서 와준 사람들. 그 정말 몇 프로? 몇 3%. 3%.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마음에 안 들면 투표 안 하는 중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신상만 쫓아다녀요. 아주 오래전 박찬종부터 해서 안철수, 뭐 저기 무슨 현상, 노무현 현상 이런 현상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신상품만 따라. 그렇죠. 근데 온건한 중도를 끌어오는 데는 이낙연 대표 같은 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새로운 투표층을 만들어서 한 10% 정도 확 땡겨오는 데는
이재명 지사 같이 어허. 새로운 리더십이 가진 사람들이 또 유리할 수 있어요. 어허. 우리가 정권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예. 다시 재집권을 하러 갈 때는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지루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정권을 이어갔을 때 그 받았을 방식으로 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아, 그렇게 들렸나요? 왜 그렇게 들릴까요? 아, 여기 경기도니까. 경기도에 맞게 말. 예, 자, 김준희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외연학장. 뭐 이재명 지사가 그냥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보수 중도나 중도 보수 측에서 더 많이 찍어요. 그렇죠. 그냥 그건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네. 근데 이제 고민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선거의 맥락이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낙연 후보가 뭐 이제 끝났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당한 위기에 있는 건 위기다. 맞고. 그럼 이 두 명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가 지금 여권의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김경수 뭐 네.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한 우리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 유시민 이사장님. 예, 뭐 이런 분들이 다 거론이 되는 이유가 이 구도로 가지고는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꼬꾸라지면은 이거는 망할 수가 있다. 선거 과정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깊은 거고 어찌됐든 지금 구도는 이재명 지사가 난세를 맞아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을까요? 이낙연 대표는 어쨌든 새해 벽두부터 사면 얘기를 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이재명 지사는 약진을 하고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